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윤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 랠리를 보였습니다. 1% 강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WTI도 1% 넘게 상승했고 금 가격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유동성 상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우리에게 어떤 찌릿한 시그널을 보낼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는 네 분의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이정수 위원님, 박원재 위원님, 그리고 최충성 위원님, 김선윤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신데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질문들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과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9시 개장과 함께 실시간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함께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위원님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미국 시장이 좀 괜찮게 마무리가 좀 됐어요. 나스닥 시장이 항상 최고치를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대형 IT주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시장의 지수를 좀 보게 되면 나스닥 시장은 신고가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신고가의 흐름들보다 좀 잠깐 넘어서는 그런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만 탄력이 다소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스닥 시장이 더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나스닥 시장을 따라가려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그런 기업들이 좀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지수 상승에 있어서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수에 있어서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다도 완만하게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늘 갭상승 출발을 하게 된다라면 음봉으로 좀 밀릴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죠. 특히나 장 초반에 종목별로 변동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전장에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가 4거래일째 음봉을 좀 맞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오늘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지지를 해주는지 그 부분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삼성전자 또한 마찬가지로 완만하게 좀 상승 추세대를 그려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아마 지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반등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조정 시에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시장 자체적으로는 수급적인 부분들에 따라서 종목의 흐름들이 좀 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변동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사실 거래소 쪽보다는 코스닥 쪽에 있어서의 수급 변화, 그리고 종목에 대한 변화 부분들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특히 전날 같은 경우는 거래소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과 기관 이런 쪽에 있어서 이 성장주들을 좀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LG화학이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었어요.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또 중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SKC도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일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였었는데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 집중적인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추가적인 좀 상승 시도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특히나 거래소 쪽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많이 매수를 해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 섹터들보다는 이 중형 섹터들에 있어서 수익률 게임이 좀 더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 뭐 수익률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대형주보다는 중형주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성장 섹터들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외국인 쪽의 수급에 따라서 지수에 대한 변화도 함께 나타나고 종목별로 흐름들이 좀 같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시장이 같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매수로 좀 돌려 세워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코스닥 시장도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날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 쪽과 기관 쪽 같은 경우는 고루 매수를 좀 해줬었어요. 뭐 IT 쪽, 그다음에 2차 전지, 바이오 쪽 이런 쪽의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셀티르네스케어가 일단 양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 이외에 원익 QNC라는 기업도 소재 쪽의 종목이죠. 그러면서 정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소재 쪽에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 종목도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2차전 쪽 같은 경우는 첨보 쪽에서도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셀티르네스케어가 바닥을 좀 잡아가는지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전날 형성돼 있던 저점 자리대 91,000원짜리대를 지지를 해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얼추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제 마무리가 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반등 시도가 좀 나와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도주 쪽, 주도 업종 쪽에 있어서의 순환매가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제일 약했던 섹터가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제일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언테크 쪽,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흐름들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일단 계속적으로 좀 순환매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업종 내에서도 이 종목 쪽에 있어서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은 특이사항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날 2차 전지 종목군들 괜찮은 흐름들이 나왔었지만 그 주변에 2차 전지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장비 쪽이나 소재 쪽 이런 종목군들까지도 매기가 좀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 순환매는 좀 더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 결국은 지수에 대한 흐름들보다도 종목에 있어서의 포커스를 좀 맞추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는 가는 종목군들이 더 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고점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은 사실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어디에서 잡을 건지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번에 좀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보다도 욕심을 좀 줄여가면서 분할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장에 대한 분위기 짚고 왔는데요. 순간부자 매매 시그널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질문들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과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9시 개장과 함께 실시간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위원님께 이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래소 쪽은 빠질 수 없는 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좀 전에도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인데 상승 시대 때는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제
7월 28일이죠. 7월 28일 날 정고점자리대를 좀 갭으로 넘어서면서 상승을 해줬다가 다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마무리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어제 종가가 56,800원이죠. 그럼 약 한 56,500원 자리대에서 55,000원? 뭐 이 자리대까지는 아무래도 이 지지를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제 한 번 더 눌러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매수로 좀 대응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워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나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SK 반도체 가격에 대해 있어서의 하락 부분들이 SK 하이닉스가 탄력이 좀 다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8만 원짜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IT 쪽 섹터가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하드웨어 쪽이나 장비 부품주들의 흐름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IT 쪽, 장비 쪽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오늘 정도부터는 아마 이제 바닥을 다지고 순환매적인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 같은 경우도 선별적으로 강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 바닥을 좀 만들어 나가는지 브레이크가 걸려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면 반등은 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최근에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치료제라든가 백신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종목군들 1차적인 시세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이슈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하반기에 좀 재료들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있습니다. 임상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다든가 뭐 라이센싱 아웃이라든가 이런 재료들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봐야 되는 부분들,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사실 경기 민감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괜찮은 그런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내수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40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정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이 내수 섹터도 실적이 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뭐 하이트 진로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 6월 달에 고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고점은 좀 마무리되는 그런 국면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심 같은 경우도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중소형주 쪽에서 보게 되면 뭐 대상홀딩스라고 있어요. 아직까지 뭐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대상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좀 괜찮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한 번쯤 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안정적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변동성이 좀 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한다라면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도 한번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반대로는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을 연기금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까지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적에 있어서 여전히 좀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에요. IT 쪽, 2차 전지, 5G, 자동차 뭐 이쪽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전날 좀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좀 눌림을 좀 기다리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IP 하드웨어 쪽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상승을 해주고 지난주 말부터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단 말이에요. 아마 이제는 반격 시도가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것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삼성 쪽에서 투심위가 좀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투심위가 좀 결정이 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투자에 대한 발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5G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발표가 하나씩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반기에 있어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조정을 받았을 때는 관심 있게 좀 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쪽 같은 경우도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쪽 섹터 중에서도 완성차 쪽 섹터, 현대차나 기아차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돌아설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을 때는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뭐 현대모비스라든가 만도 이런 기업들도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지만 크게 상승 시도는 좀 나오기에는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까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이슈나 좀 재료를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전기차 쪽에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전기차 쪽에 있어서 유럽발 판매량이 좀 지속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부품주들이나 장비주들 그리고 세트 업체들에게는 유리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좀 싸게 잡아볼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수소차 관련주들도 일단 유럽 쪽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주들도 한 번쯤은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한일 무역 분쟁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뭐 모남이라든가 신성통상 이런 기업들 같은 테마성의 흐름들도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런 종목군들보다도 실적에 있어 좀 안정적으로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경인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소재 국산화에 따른 그런 종목군들에 있어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늘 갭상승 출발하게 되면 조금 눌릴 수가 있으니까 시초가의 추격 매수라는 그런 전략을 좀 자제를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4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PMI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더불어서 IT 업종들도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간밤에 테슬라가 4% 가깝게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에서도 어제 움직였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0.7% 상승으로 출발하네요. 57,2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 강보합권, 네이버 오늘도 갑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31만 8천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0.27% 오늘도 빠지네요. 이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가총액 4위권까지 좀 빠진 상황이고, LG화학 오늘도 갑니다. 현재 2.68%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하면서 65만 2천원대까지 뚫어내면서 현재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상승인데 눈에 띄는 종목 두 가지 있습니다. 카카오와 삼성 SDI인데 카카오 오늘도 갑니다. 4% 가깝게 급등 흐름 나오면서 37만 9,500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한번 카카오도 오늘 아침 이 신고가 경신하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3% 급등 흐름 나옵니다. 42만 5,5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2% 넘게 상승 13만 원대까지 진입되면서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외하고 모두 빨간불로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지수 함께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는데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2270선까지 뚫었습니다. 오늘 1% 가깝게 갭상승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5포인트 올려내면서 820선에서 830선까지 오르면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시즌 오늘은 좀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이네요. 0.6% 상승 29만 1,700원대. 일단 30만 원대를 눈 앞에 두고 좀 주춤하는 모습이고, 셀트리 헬스케어 1% 강세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9만 8,5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HLB도 1% 넘게 상승합니다. 82,900원대 오랜만에 빨간불 켜내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제넥신은 오늘도 갑니다. 4% 가깝게 급등 흐름 나오면서 13만 5,6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제넥신과 관계된 이 회사가 IPO를 한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의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보시면 에코프로 BM 역시나 오늘도 갑니다. 2% 넘게 상승 흐름 나옵니다. 15만 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잘 가는 가운데 어제 움직였던 종목들이 오늘도 계속해서 힘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2차전지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가고 있고 KMW 어제도 상승으로 거래 마쳤는데 오늘도 1% 가깝게 뛰래요. 72,1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알테오젠 8위권, 강보합권, 그리고 SK머트리얼즈 9위권 0.7% 상승입니다. 어제 알테오젠부터 CJ, ENM까지는 모두 빠졌는데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이 모두 힘 받으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의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장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양시장에 모두 갭상승 출발한 가운데 시청자분께서 LG화학에 대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66만 5천 원대까지 터치가 나오면서 오늘도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강세입니다. 이 종목들 전해주시죠. 네, 일단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도 강합니다. 이미 7월 9일서부터 계속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제약주를 한번 밀었다가 이제 IT 부품주들을 지금에서 다시 얘기하는 것은 원래부터 IT 부품주들, 2차 전지주들은 주도주였었어요. 그래서 그 주도주의 힘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질문 주신 LG화학 같은 경우도 제가 2월 달에서 이제 서울경제 이제 오랜만에 복귀를 하고 나서 처음부터 밀었던 종목이 2월 달에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도 안전한 종목이 바로 LG화학이다. 삼성전자라느니 LG화학이 낫고 그리고 삼성 SDI보다도 LG화학이 낫다라는 얘기를 2월 달에 굉장히 많이 하면서 서울경제를 복귀를 했는데 3월 달에 제가 2월 달에서는 30만 원에서 사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다. 그때 1월 말쯤에서도 제가 먼저 왔었었고 방송은 본격적으로 한 건 2월 달이지만 1월 말쯤에 제가 서울경제 갔었어요. 그때 30만 원 초반대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고 3월 달에서 폭락할 때에서 24만 원 정도 자리면 이걸 먼저 사야 된다 해서 후성과 에코프로 그리고 LG화학을 같이 밀었던 종목이었는데 24만 원에서 그때 방송에서 하도 강하게 얘기하니까 사신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한 50만 원 정도로 생각했던 건데 지금 65만 원까지 올라갔고요. 지금 전일날 이슈를 보게 되면 지금 상반기 전기차 그 매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호주세와 그리고 앞으로 3분기에 대한 호주세가 이어질 것도 예상이 지금 나와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전 세계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을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을 했는데 바로 지금 1위를 달성을 했고요. 나머지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시장도 국내 10위 안에 다 포진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서 일단 그런 이슈로 인해서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고 강하게 움직여준 것 같은데 저는 과거에 24만 원 혹은 30만 원 초반대에서 이거를 강력하게 많이 추천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는 사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만약에 이거를 지금에서도 매수 타이밍을 잡겠다라 그러면은 뭐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과거로 3월달, 2월달, 1월달로 돌아가서 30만 원 초반대와 24만 원대 똑같이 내려오게 되면 저는 거기에서도 최고의 종목은 LG화학이라고 또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최고의 종목이 65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65만 원에서 더 못 간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더 올라갈 건데 공략을 굳이 하겠다라 한다라 그러면은 다른 뭐 후성이라든지 LNF라든지 아직까지도 물론 LNF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유로 많이 갔어요. 근데 LG화학에 비하면 못 갔다고 생각이 돼요. 정고점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LNF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2차전지 관련주 쪽으로 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최고의 종목 중에 하나니까 LG화학을 공략을 하겠다라 그러면 일단 손절 라인을 깊게 잡으면 55만 원이고요. 좀 짧게 잡으면 60만 원인데 그 정도의 손절 라인을 잡고 뭐 공략을 하는 부분들은 뭐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에서는 얼마든지 눌릴 수도 있고 여기서 박스권으로 길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70만 원, 80만 원 역사적인 100만 원짜리도 뭐 불가능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사서 100만 원 끌고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때 당시 24만 원에서 공략을 해라. 30만 원 초반대에서 공략을 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사신 분들은 50만 원이 깨지지 않으면 55만 원이 깨지지 않으면 그냥 100만 원까지 끌고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엑세스바이오 질문을 주셨는데요. 엑세스바이오. 자, 이건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 이슈로 해가지고 지금 어제까지 너무 급등을 해서 오늘 거래 정지를 하루 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일단 질문 주신 게 22억 규모의 이제 12, 그러니까 전환사채가 지금 발행이 돼서 전환 가격은 4,834원이라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어보셨는데 지금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22억의 그 규모의 전환사채, 채권을 이제 주식으로 이제 바꾸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인데 이게 발행 주식 수가 45만 주밖에 되질 않습니다. 총수의 1.36%밖에 되질 않고, 뭐, 상장 예정일이 21일이라고 그랬는데, 뭐, 발행 주식 수의 뭐, 총 발행 주식 수의 한 20%라든지, 뭐, 10%라든지, 아니면 뭐 30%라든지, 이렇게 대규모의 전환사채를 했을 때에는 뭔가 영향이 있지만, 뭐, 1.36%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라 보고 있고요. 뭐 전환사채를 하든지 말든지 그와 상관없이 주가는 이미 벌써 바닥에서 많이 갔기 때문에 그 먼저 바닥에서 많이 갔었던 이슈로 인해서 계속 강세가 나오거나 흔들림이 나오게 되면 많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조정이 심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슈에서는 따라 들어가면서 공략하기는 어렵지만 단타꾼 선수들은 손절 라인은 굉장히 짧게 11,000원을 잡고 공략은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깨지면 바로 시장가로 손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일제약처럼 신풍제약처럼 신신제약처럼 고점 대비 30, 40%, 50% 박살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있는 것들은 단타를 빨리 하겠다라고 한다라고 그러면 공략이 가능하지만 그걸 못하겠다라고 그러면 차라리 안전한 바닥주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뭐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큰 영향은 없고 다만 최근에 강하게 움직여주는 모멘텀들이 바로 코로나19 항체 진단 키트를 브라질에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라는 이슈. 결국은 최근에 이제 움직였었던 진단 키트 관련주들, 이쪽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주는 건데, 근데 오늘은 어제까지 강하게 움직였었던 바이오니아, 수젠텍, 랩지노믹스, EDGC, 시젠이 강하지 못합니다. 그럼 조만간 흔들릴 수 있으니까 내일 흔들림도 한번 대비를 해야 된다는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서 요거는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세 번째 질문 종목은요, 넥슨GT입니다. 게임주죠. 자, 게임주인데, 제가 최근에 이제 지난주서부터 해서 이제,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아게터죠. IT, 게임주, 엔터주를 봐라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쪽에 종목들이 만만한 것들이 많아요. IT 쪽에서는 2차 전지가 이제 최근에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폴더블 폰, 반도체 장비 부품 이쪽 강하게 움직여주니까 IT주들은 이제 주도주가 맞는데 주도주가 맞고 그쪽은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별 걱정은 없지만 게임주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와줘야 되는데 일단은 실적들이 어제 사상 최대의 실적 최고의 매출을 기록을 달성했다는 이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매출 2조 8천억 돌파, 그래서 모바일 게임 역대 최고 기록 이렇게 뉴스가 어제 나왔는데 일단 게임주의 실적들이 8월 달에 계속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언택트 관련주들 안 그래도 게임주 실적들이 괜찮게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매출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을 했고 그리고 이번 분기보다 다음 분기가 또 기대가 된다고 하니까 게임주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은데 이 넥슨GT는 그 기대감을 먼저 좀 선반영해서 좀 너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넥슨GT를 공략을 한 것보다는 순환매로 아직 안 움직이는, 그러니까 넥슨GT 한 요 정도 모양과 뭐 바닥에 있는 애들은 제가 볼 땐 별 볼 일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바닥에 있는 것도 순환매 나올 수 있어요. 게임주들은 순환매가 더 잘 나오니까. 근데 실적이 아마 안 좋아서 바닥에 있는 애들 안 움직일 거고, 약간 떠있으면서 요 정도 위치 정도에 있는 그런 게임주를 공략하는 게 좋은데, 그러면 넥슨GT는 공략하면 안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계속 외국인들이 6거래일 동안 지금 계속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넥슨GT의 주가가 여기가 아니고 위로 더 달리겠다라는 의미니까 조금 더 강하게 위쪽 세게 위로 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의 역할로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고 카카오 게임즈에는 항상 이슈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물론 넥슨GT보다는 넷마블이라든지 에이티넘 인베스트, 그래서 오늘 에이티넘 인베스트도 그거 관련주로 해가지고 강하게 지금 치고 14% 날아가는 것 같은데 뭐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이 되면 이제 게임주에 대한 관심사가 좀 높아질 수도 있고 실적들이 아무래도 좋다라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사들이 더 높아질 수가 있고 게임주 쪽으로 매기가 확 들어올 수가 있어요. 8월 달에서는. 그래서 뭐 넥슨GT 공략하겠다면 16,000원 손절 잡고 계속 보유를 하거나 공략을 하셔가지고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뭐 2만원, 25,000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넥슨GT 굳이 아니더라도 뭐 종목들이 많아요. 뭐 여러분 게임주 여러분들 그래도 뭐 한두 개 정도는 아시는 것들이 꽤 많이 있을 텐데 그쪽에 있는 게임들 쪽에서 만만한 쪽을 공략을 해보시면 지금은 IT 게임 엔터, 아게터라고 그러는데 아게터 관련주 쪽으로 여러분들이 잘 보셔서 이번 8월 타이밍에서
순환매로 공략을 하든 실적주로 공략을 하든 하셔서 게임적 흐름들은 일단은 순환할 수 있는 좋은 섹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3개의 종목을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이 끝나게 되면요, 일단 실전 매매 정수에서 여러분들 최근에서 이제 실전 비기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벤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좀 이따가 실전 매매 정수 시간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박원재 위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시청자분께서 오늘 좀 핫한 종목들 위주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시젠 같은 경우에는 현재 29만 1,8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29만 6천원대까지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궁금하신 시청자분들 많을 것 같아요. 시젠, 카카오, NC소프트까지 같이 좀 종목들 시그널 전해주시죠. 네, 최근 시장이 강해도 정말 강하죠. 코스닥 시장은 전 세계에서 상승률로 보면 올 들어 1위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핫한 시장이 됐고, 제가 방송 중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트렌드라는 건 상당히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트렌드다. 그래서 주도주의 향방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질문 주신 종목들이 전부 핫한 종목들만 주셨어요. 시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젠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진단 분야에 있어서 글로벌 기업이 됐다. 그래서 아마 전혀 다른 기업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를 30만 원까지 확장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30만 원이 다 왔죠.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남겨주셔야 되고, 앞으로 이제 더 올라가는 부분은 이제 확장성에 대해서 좀 확인이 돼야 될 거예요. 코로나19에 따른 진단 키트가 어떻게 확장이 될지, 또 프로젝트 100이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진단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상당히 커지는 진단 시장 속에서 어떻게 이제 그 항암 진단이나 항생제 내성 시장 이런 쪽의 진단, 또 가을에 독감이 유행하게 되면 독감과 코로나19를 구별하는 그런 진단 시장, 확장성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시젠이 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국 시총 10조를 도전을 할 거고, 일단 10만 원대에서 올라왔던 부분은 30만 원이면 단기 목표는 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올해 들어서 가장 우월한 종목이었고 아마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에 대해서는 말이 필요 없는 언택 시장의 대표주죠. 신고가를 오늘 뚫다가 이제 목 맞고 떨어지는 중이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 대기를 하고 있죠. 앞으로 O2O 시장에 남아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O2O 서비스를 마련해 놨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실을 보는 시기가 왔고, 2, 4분기는 아마 커머스와 광고 분야에서 성장이 굉장히 두드러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계속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과연 해외로도 확장성이 연결이 될 거냐, 이게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의 어떤 성장 스토리를 이어갈 수 있느냐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김범수 의장이 다시 한번 해외 사업부에 대해서 총괄해서 아마 진두지휘를 하면서 이끌고 있다니까 그거에 대한 모멘텀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카카오의 성장은 계속되고 있고 여기서 멈출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이제 항상 이런 종목은 21선에서 매수하면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21선에 매수하셨으면은 또 시세 상승을 누리실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이 NC소프트라는 종목이에요. NC소프트가 최근에 빅7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을 받은 연유가 최근에 넥슨에서 출시한 게임이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죠. 바람의 나라 연이 리니지 템을 제끼고 2위까지 올라가면서 그게 아마 NC소프트 가격 조정을 받는데 영향을 미쳤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뭐 리니지 M이나 리니지 2M의 매출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아마 또 최근에 대규모 업데이트를 하는 것 같은데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서 하반기에 리니지 M과 리니지 2M의 매출은 계속 늘어날 것 같고요. 4분기에는 또 신작 게임도 출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멈출 성장 스토리는 아니고 최근 게임 트렌드에 IP 보유 업종이 굉장히 그 IP를 활용한 계속적인 그 게임 확장과 수익 창출을 하는데 NC소프트가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줬죠. K포트 세승권에서는 96만 원 목표 주가가 나왔고요. 20년 아마 컨센서스가 2조 7천억 매출에 영업이익을 한 1조 수준 본다면 현재 18조 수준의 시가총액이 뭐 비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뭐 100만 원 터치는 당연히 할 것 같고 100만 원 초반대에 가면 새로운 목표가가 제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NC소프트도 뭐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본다면 들어갈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젠 카카오, NC소프트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최충성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 살펴볼 종목 첫 번째는 마크로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코로나 진단키트 유럽 인증 획득과 관련해가지고 전일 좀 강하게 상승을 했고 오늘은 좀 차익이 나오는 모습인데 일단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 오늘은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망을 하시고 일단 지금 자리 정도는 일단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정찰 정도 조금 투입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중간봉 어제 이제 만든 그 양봉의 중간봉을 훼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 조금 관망을 하시고 지금 자리에서 진입 물론 저가 매수도 괜찮지만 일단 어느 정도 추세가 안정되는 그런 상황에서 들어가시는 게 좋고 36,600원 구간 이 밴드 구간 지금 34,600원에서 36,600원 이 사이 구간에서 진입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 제 관점에서는 일단 저는 완벽한 자리, 확실한 자리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회복이 어느 정도 되고 36,500원 구간에서 좀 진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뭐 양음양 패턴이 나올 수 있고 뭐 상승 후에는 하루 정도 쉬었다 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는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고 상승이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오늘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그런 좀 안정을 찾는다면 그런 구간에서 좀 진입하시는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미사이언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인데 일단 한미사이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오늘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오는 모습이고 그간 상승 눌림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급격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 눌림을 만들고 있지만 일단 5일선 보고 대응을 하자. 지금 차트가 완벽하게 뭐 자리를 잡거나 추세 상승으로 계속적으로 끌어가는 모습으로 뭐 정확히 자리 잡았다기에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5일선을 보고 대응을 하자. 그리고 상승 중에는 수익을 좀 실현하면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간봉을 훼손하지 않고 지금 자리는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뭐 지금 자리 만약에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신규 매수를 원하신다면 49,400원 정도 돌파하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진입하시면 되고 수익권이시라면 5일선 보고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간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 뭐 4,500원 구간부터 계속적으로 11,800원까지도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쉬어가는 자리입니다. 눌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자리이고 뭐 지금 8,000원 구간 정도까지는 열어두셔야 되고 더 많이 눌린다면 7,000원까지도 눌렸다가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망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매수를 원하신다면 만약에 그게 아니고 보유 중이시라면 어느 정도 수익을 확정을 짓고 대응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뭐 이 자리를 생각해서 지금 만약에 매도를 못 하신다면 다시 이제 매수 가격까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8,000원에서 7,000원 사이까지 눌릴 가능성 열어두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선윤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네,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많이 좀 궁금하실 종목 가운데 하나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전기 수소차 선도 기업으로 성장이 기대된다. 매수 기회일까 이렇게 보시고 계신데요. 현대차는 이미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7월 15일경인가요? 그때부터 강력하게 매수 사인을 드리기도 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기아차도 그렇고 현대모비스 3인방들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오히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가 현대차 대비해서 움직임이 좀 작게 나오고 있거든요. 매수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네요. 자, 우선 현대차를 말씀드리면 어제 간밤에도 테슬라가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맞춰서 또 성장을 좀 보이고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현기차 포인트는 제발 부탁드리지만 조정시 매수 굉장히 좋아요. 오늘 같은 장에서는 매수 들어가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좀 밀릴 때 차트에서도 좀 동그라미를 쳐드리자면 이런 조정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조정 흐름에서 매수 대응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고 절대 짧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현대차는 계속 말씀드리는 가격이 이전의 가격 이전에 물려 계셨던 분들이라면 15만 원대, 20만 원대 고민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 종목 30만 원 이상 간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30만 원 이상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다만 1차적인 그 박스권 자리에서 15만 원대 흐름 요 정도까지는 약간 올려치겠죠. 우선 1차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 이후에 다만 횡보하는 모습이 잠깐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을 짧게 보시냐? 그게 아니죠. 최소한 한 2년 이상은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한 3년은 보셔야지 좀 괜찮은 수익으로 갈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현대차 괜찮은 수익은 최소한 2배 이상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30만 원 말씀드립니다. 충분하게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대응을 하실 때 현대차나 모비스나 같이 보신다면 오히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가 현대차 3인방 중에서 현재로서는 가장 덜 오른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도 쭉쭉 올라치면서 지금 현재 전 고점 자리, 사실 기아차는 2019년도에 코로나 전에 고점 자리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높은 자리가 아니라 이제 다시 정상 가격대로 돌아왔다는 거죠. 이로 인한 약간의 조금 매물벽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다음 라인을 향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84,000원까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기아차도 10만 원 이상의 가격을 보시고 조정시마다 매수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조정 자리들의 매수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는 날은 굳이 이 종목을 사지 마시고 그냥 지켜보시면 됩니다. 지켜보시고 천천히 대응하시면 돼요. 현대차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충분히 더 갈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이 갈 거예요. 다만 조정을 이용한 만약에 근데 오늘 급하게 따라가시고 싶다 사셔도 돼요. 다만 한꺼번에 다 사지 마시고 조정이 일단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나눠 사시기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네온테크입니다. 네온테크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출발 좋았고 12%대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 6월 달에 상당히 좀 급등을 한 이후에 주가가 현재 3,000원 부근에서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반도체 관련 장비들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얼마나 더 갈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수주 증가가 기대가 되는데 매수 시그널은 어떤가 이렇게 좀 질문이 들어오셨어요. 네온테크 같은 경우는 드론 관련주로서도 조금 인지도가 있는 종목인데 사실 크게 그렇게 조금 매출 확대 포인트가 좀 클까? 좀 고민이 되긴 해요. 근데 이제 IBK 증권에서 수주 증가 기대된다고 하면서 좀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근데 아직 목표 주가는 따로 제시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그 실적을 보면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시가총액 자체가 1,000억 원대 1,000억 살짝 넘어가고요. 오늘 좀 올라가면서 1,1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매출은 작년에 300억 좀 안 되게 했고요. 286억, 영업이익 15억. 큰 종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회사가 적자를 보진 않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흑자, 18년도 흑자, 19년도 흑자, 좋은 모습이고 올해 1분기가 우선은 5억인데 매출액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매출이 90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순계산 곱하기 4 해도 400억 가까운 매출을 보인다는 거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큰 폭의 성장을 보이는 거죠. 그로 인한 영업이익의 확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미 주가에는 6월 달에 이미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2분기랑 하반기 실적 포인트 맞춰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차트 분석을 해본다면 바닥 라인은 6월에 한번 형성이 되면서 올랐고 그 다음에 이번이 바닥인지 아니면은 7월 초가 바닥이었는지는 아직은 정확히 확인하기 힘들지만 고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맞고 떨어졌던 자리는 한 3,200~300원 정도 자리는 고점 인식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첫날 급등했던 이 3,700원대까지 800원대까지 갔던 자리는 너무 슈팅한 자리고 6월 말에 나왔던 이 3,200~300원 그리고 7월 중순에 나왔던 3,200~300원 자리는 고점에 대한 인식이 조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고 이번이 또 올라선다면 네 번째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경험에 의한 자리는 또 세 번째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 3,200~300원 정도 자리에서는 조금은 주의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반기 실적 성장에 대한 수주 증가로 인해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보신다면은 1차적으로 이 갭은 메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현재 주가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매수가 가능한 자리고 3,300원 정도까지는 노릴 수 있는 그런 좀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급하게 따라가진 마시고요. 천천히 대응을 하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상당히 많이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하기 가장 좋은 자리는 이 자리에 인식되어 있어요. 2,700원 자리가 완성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자리입니다. 네 번째 자리도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천천히 분할 매수를 통해 접근하셔야 되고 가장 하단 자리는 2,700원대라는 걸 인식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EDGC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조금 상승을 보이다가 오늘장에서는 조금 하락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요. 7%대. 어제 이제 좋은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근데 최근 패턴 보면은 재밌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올려볼게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 올려치고 나서 조정받고 계속 반복이에요. 거래량 올려치고 조정받고. 자, 근데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 나온 거래량 대비해서 조금 밀리는 모습? 그러니까 살짝 조정이 나오지만 털고 나갔다고 보기는 좀 힘든 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건데 추가적인 좀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EDGC랑 그 슈마 시스랑 같이 잘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좀 돼요. 최근 들어서 슈마 시스는 원칙은 강한 종목이고 EDGC가 거기서 따라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더 갈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은 주의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면 한 번만 안 나오고요. 두세 차례 연속으로 좀 나왔습니다. 이 자리 보시면 되고 이 자리 보시면 돼요. 지금 자리도 한두 번 정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다만 매수 자리는 한 17,000원 부분이 조금 가장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회사 실적을 좀 체크해보자면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미 저도 여러 번 봤던 종목인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사실 없어요. 이쪽 상황 자체가 주전체 분석 자체가 그렇게 또 실적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영업이익 자체가 또 너무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은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조정은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자리에 지금 또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포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정말 나이스한 자리는 한 15,000원 정도에 내려오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 16,000원을 깨고 내려가는 자리가 최고의 매수 자리가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종목이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너무 급등한 나머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먼저 최충성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충성 전문위원님께 수익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LB세미콘 이런 종목입니다. 뭐 LB세미콘 관련해서는 뭐 디스플레이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뭐 반도체 업체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일단은 뭐 지금 추세도 굉장히 괜찮고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업황 자체 뭐 업황이 완전히 뭐 나아진 건 아니지만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 반도체 관련주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매수 구간이 1,450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 매수가는 1,400원 정도에서 진입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일단 목표가는 조금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에서 12,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절 가격은 뭐 짧게 잡아서 9,450원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지금 뭐 반도체 후공정 회사이고 지금 뭐 삼성전자나 뭐 최근에 이제 첨보나 뭐 서울반도체 같은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갔잖아요. 일단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핸드폰 출시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최근에 2분기 영업이익이 전반적인 반도체 그 시장 자체에 지금 뭐 코로나발 이슈로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어서 전년비 대비해서 40% 정도 좀 떨어지긴 했지만 일단 어느 정도 이 코로나 관련된 이게 회복이 된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관련해서도 빅히트랜터 이거 계속적으로 그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장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부분들에서도 지금 충분히 자회사 LB 인베스트먼트에서 이게 빅히트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어서 관련주를 좀 엮이고 있거든요. 일단 섹터가 두 가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보시면은 충분히 12,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천천히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네 말씀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박원재 위원님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가 터치가 된 종목들이 보입니다. 일단 디바이스 ENG 목표가 터치 나왔고 사이맥스 8% 이상의 수익률, 미코도 마찬가지로 30%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요. 두산 인프라코어 마찬가지로 30% 가까운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외의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재 유니셈, 유니테스트, MC넥스, 더존비조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총 누적 수익률이 12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박원재 위원님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께서 이 추천을 해주신 종목들의 누적 수익률이 12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이 주신 종목만으로 포트폴리오를 짰을 때도 수익률이 120%를 넘는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도 8% 넘게 급등 중입니다. 잘하면 목표가까지 터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보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i3 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i3 시스템은 열화상 카메라, 적외선 이쪽의 독점 기업이에요. 적외선 영상 센서를 전문 업체로 하고 있는데 주로 군사용으로 쓰여서 군수산업 매출에 따라서 매출이 좀 들락날락했습니다. 재작년까지 매출이 좋았는데 작년에 좀 뚝 떨어졌고요. 근데 향후에 확장성이 국내에서 방산업계에서 굉장히 핫하게 남아있는 레이더 같은 경우가 이 영상 센서가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열화상 카메라가 민간 쪽으로 많이 보급이 됐는데 그 매출이 아마 2, 4분기에 아마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면서 확장성도 기대된다. 그래서 양수겹장으로 보는데 제가 주로 실적 베이스의 업체를 소개시켜드렸는데 i3 시스템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성장 스토리에 기반한 스토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게 워낙 그 필수 아이템이고 군사용이고 보호받는 기술이라서 민수용으로 좀 확장 구간이 넓어지면 특히 자율주행 쪽으로 많이 확장성이 기대되고 있는데 자율주행은 앞으로 꼭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섹터지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 기업의 기술은 산업 쪽에 확장성이 굉장히 높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업이고요. 따라서 목표가 3만 원에 손절가 2만 원을 잡으면 목표가가 좀 빨리 타치되지 않겠느냐. 그런 아이디어로 오늘은 i3 시스템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i3 시스템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경제TV의 또 다른 위원님이시죠. 이지환 위원님께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 함께 합류를 하게 되시는데요. 현재 장중 이 공개 방송이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양시장 잘 가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